마늘, 양파 2월 말인데 부직포하지? 걷어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들기 아줌마.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마늘, 양파가 이제 월동이 끝나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17일 날 부직포를 걷었는데요. 올해는 날씨가 겨울이 가기 싫은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춥네요. 이 시기에 이제 마늘, 양파밭 2월 말에서 3월 초에 꼭 해야 할 5가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마늘, 양파는요, 영상 10도 이하가 되면 이제 재생 속도가 감퇴가 돼서 성장 속도가 더디게 되고요. 그렇지만 뿌리는요, 영상 1도 내외 저온에서도요, 뿌리 활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월 말에 3월 초면 슬슬 마늘, 양파에 뿌리를 내려는 재생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재생기가 될 시기에는요, 수분 관리도 중요한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올 겨울에 유난히도 비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린 이 시기에는요, 특별히 월동이 돼서 깨어나도 수분 관리를 따로 해주지 않아도요, 수분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해 겨울 동안 눈과 비 소식이 많이 없는 지역은요, 이렇게 월동 후에 마늘과 양파가 뿌리가 재생이 되려는 이 시기에 수분 관리까지 해주셔야 하고요. 자, 5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부직포를 제거해주는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보온덮개에 부직포를 덮어주셨다면 보온덮개를 이제 걷어주셔야 되는데요. 2월 말이라고 아무 때나 걷어주시기보다는요, 그 지역의 기온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오늘 지금 막 걷어둔 상태입니다. 일단 먼저 마늘과 양파 상태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오늘은 2월 25일 월동된 마늘과 양파밭을 부직포로 한번 걷어봤는데요. 작황 상태가 이만큼 자라나 있습니다. 요거는요, 홍산 마늘이고요. 여기는 양파밭인데요. 양파는 이제 부직포를 덮어줘서 조금 이렇게 양파가 구겨진 느낌이 있지만요,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고 쌩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온덮개를 걷자마자 최소한 3, 4일 정도는 날씨가 따뜻한 날씨, 밤 기온이든 낮 기온이든 영상의 날씨가 최소한 3, 4일은 지속이 될 때 부직포를 걷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직포를 걷고 나서는 최소한 3, 4일 정도는 날씨가 따뜻할 때 기온 체크하셔가지고요, 부직포를 걷어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하실 일은 웃거름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는 저희 지역은 비와 눈이 많아서 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기온이 확 상승이 될 때요, 흑색 썩은 균핵병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웃거름을 주기 전에 가지고 계신 흑색 썩은 균핵병을 방지할 수 있는 약과 그리고 고자리 파리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을 2가지를 함께 병충해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흑색 썩은 균핵병은요, 25도 이상이 되면 휴먼기가 꼭 잠을 자고 있다가요, 4월 이른 봄부터 이제 흑색 썩은 균핵병이 이제 활기차게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지를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흑색 썩은 균핵병은 외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뿌리에 발병이 되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지를 하게 되면 조금 늦을 수가 있고요. 또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자리 파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9월이나 10월경에 이제 미숙된 퇴비로에 이제 알을 까고 간 것들이 이제 봄이 되는 월동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그 성충의 알을 깐 것들이 이제 유충과 뻥대기가 돼서 또 마늘과 양파 뿌리에 피해를 주는 고자리 파리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직포를 걷자마자는 균과 충을 예방할 수 있는 병충해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3번째 일은요, 서리빨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리빨 피해는 마늘, 양파를 조금 늦게 심었을 때 뿌리 발달이 잘 되지 않고 나서 월동이 들어갔을 때 서리빨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서리빨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비닐 멀칭한 곳에 땅이 약간 움푹 이렇게 들썩썩 올라와져 있거나 그런 곳을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뿌리가 땅과 함께 잘 밀착이 될 수 있도록 꼭꼭꼭꼭 눌러주신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마늘, 양파밭을 조금 더 늦게 심고 뿌리 활착이 늦은 밭에 요걸 꼭 챙겨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4번째는요, 풀 관리를 꼭
꼭 해주셔야 합니다. 풀관리도요, 웃거름을 주기 전에 꼭 먼저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웃거름을 주고 나서 풀관리를 하면 그 양분이 풀과 함께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제대로 양분이 쏙 마늘 양파밭에 다 들어가지 못하겠죠. 부직포를 걷어주는 시점부터요, 수시로 풀관리를 해주시고요. 이 풀관리가 너무 늦게 하게 되면 풀을 뽑을 때 양파, 마늘까지도 들썩들썩해지거든요. 그래서 풀을 뽑으실 때는 마늘과 양파의 뿌리 주변을요, 풀을 뽑고 꼭꼭꼭꼭 눌러주는 일까지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5번째는 바로 웃거름 주는 일인데요. 웃거름 주는 일은 내가 어떤 품종을 심었냐, 그리고 어떤 지역이냐 따라서 주는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이나 제주도 같이 따뜻한 지역은요, 2월 중순부터 웃거름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통 2월 말부터 3월 상순기원에 1차 웃거름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도 2월 말인데도 이렇게 춥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 됐다고 웃거름을 무조건 뿌려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 기온을 체크해 보시고 웃거름을 뿌려주셔야 하거든요.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최저의 기온이 4, 5도가 됐을 때 웃거름을 주셔야 충분히 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지 않게 날씨가 4, 5도가 됐을 때 뿌려주시는 게 효과가 있고요. 웃거름을 뿌려주실 때는요, 비 소식에 맞춰서 웃거름을 뿌려주시면 좋지만 비 소식이 없을 때는요, 웃거름을 뿌려주시고 충분한 물 공급까지 해주셔야 그 비료 성분이 햇빛의 공중에 날아가지 않고요, 바로 흡수가 되실 수 있으니까 물까지 꼭 챙겨보시고요. 웃거름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웃거름을 챙겨서 뿌려줘야지 마늘, 양파의 작황이 좋은지는요, 다음 영상에서 담아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깨가족 여러분, 아직 봄이지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짝 웃는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